시작합시다. 어떤 거? 이거? 아니. 얘들아, 그 어근이면은 이제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가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어근과 어근이 만나면 합성어. 그리고 동그라미랑 세모, 어근과 접사가 만나면 뭐라 그래? 전미. 그래. 전미사든 접두사든 접사랑 어근이 만나면 파생어. 그렇지. 파생어라 그러지. 누구야? 대답 잘했어. 파생어. 네. 그래서 한번 같이 동그라미 세모 표시를 해보면서 잘 한번 봐봅시다. 자, 앞집 같은 경우에는 앞과 집이 각각 어근일까 접사일까? 앞하고 집 둘 다 자립이면서 실질 형태로 명사잖아. 명사랑 명사가 만났잖아. 앞도 혼자 쓸 수 있지. 앞을 봐라. 앞. 저기가 앞이다. 이런 식으로 앞은 명사로서 실질 형태소이면 자립 형태소야. 집도 마찬가지로 실질 형태소이고 자립 형태소이 명사야. 이런 자립이고 실질인 애들은 뭐야? 어근이에요. 어근. 그 다음에 지우개에서 지우는 지우다라는 동사의 어간이지. 동사 어간은 실질적인 뜻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뜻을 담고 있는 실질 형태소는 뭐예요? 어근이지. 지우는 어근이야. 지우는 어근이고, 그다음에 걔는 너무 어려워 보여. 걔는 어근일까 접사일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뜻이 있어 없어 걔. 없어요. 얼굴 이런 뜻의 걔가 아니잖아, 그치? 없어요. 지우다라는 걸 그냥 명사로 만들어주는 접사일 뿐이지. 뜻이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지. 그러니까 얘는 걔, 세모 접사예요. 그다음에 돌다리는 어떻게 될까? 돌다리? 동그라미. 그렇지, 잘했어. 이제 잘한다. 동그라미. 열심히 하는 거. 맞네요. 근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자, 그 다음에 산은 뭘까? 산은 어근 한 개지. 어근 한 개인 건 뭐라고 할까요? 어근 한 개인 건 뭐라고 할까? 비슷했어. 거의 비슷했어. 단일어. 단일어라 그러지. 그 다음에 찬밥 같은 경우에는요. 동그라미. 차는 차갑다라는 것의 관형사형이지. 관형사형이지. 용언의 관형사형과 그다음에 명사가 이제 붙었어요. 그 용언의 관형사형은 실질적인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근이라고 볼 수 있겠지. 돌아보다. 어근과 어근이 만났죠. 사실 실질적인 어근은 여기 돌인데 그냥 이렇게 합성을 하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친 거야. 이게 이 돌다에서는 이 부분이 어근이고 아가 뭐야? 연결어미인 거지. 그러니까 어근과 연결어미가 만나고 그다음에 또 어근과 그다음에 종결어미가 만난 거였어요. 근데 이제 뜻이 합성어로 어근과 어근이 있다는 뜻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한 거고. 그다음에 조용히는 희가 뭐냐면 부사와 전미사야. 그래서 부사가 되게 해주고 있어요. 조용히. 참사랑은 어떨까? 참사랑 분석하면 어떨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같지. 근데 요거 참이 참기름, 참사랑 이렇게 뭔가 붙으면은 좀 더 진실된 좀 좋은 성질이 좋은 품질이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접두사예요. 참사랑. 그러니까 참이 명사처럼 쓰일 때도 있어가지고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식으로 쓰일 때도 있어서 그래서 마치 어근처럼 보이지만 접사인 되게 페이크가 굉장히 강렬한 그런 단어였어요. 그다음에 헛수고는 어떻게 되게? 혼자 쓰여? 세모. 헛은 헛수고, 헛손질처럼 뭔가 다른 거에 붙어가지고 막 의존해서 쓰이는 접사예요. 네, 헛수고. 풋사과의 풋은 접사일까 어근일까? 접사지. 풋사과, 풋사랑 전부 다 네, 접사였어요. 국수는 하나의 단일어. 컴퓨터도 하나의 단일어. 그 다음에 힘쓰다는 힘쓰다. 어근과 어근이 만났죠.
그다음에 손발, 손발, 소금물, 물안개. 그다음에 마소는 뭐냐면 말과 소란 뜻이야. 마소를 이끌다. 그럼 말과 소를 이끌다는 뜻이지. 말과 소니까 어근. 따님은 어떻게 되게? 님이 어때? 님이 다른 데 붙어서만 쓰이지. 선생님, 따님, 아드님, 딴 데 붙어서만 쓰이지. 그러니까 뭐야? 어근이 접사의 님은 접사. 그래서 딸과 님이 만난 따님. 리을이 탈락했죠. 그다음에 꽃나무, 꽃나무. 그다음에 덮개는 덮다의 어간 덮이랑 그다음에 명사형 접사와 어미 명사로 만드는 명사와 접사인 전미사인 개가 만나서 덮개가 됐죠. 그다음에 오가다, 덧버선, 날고기, 알뜰족, 옷장, 속옷, 꽃병, 양복장이, 참교육, 알밤, 깔개, 먹이, 덮밥, 먹보, 마을, 풋사랑, 첫사랑. 풋사랑과 첫사랑이 보면은 지금 약간 다르죠? 풋사랑에서 풋은 혼자서 못 쓰이고 다른 거에 항상 붙어가지고 쓰이잖아. 그러면서 풋사랑 할 때 풋은 접사야. 근데 첫사랑 할 때 첫 같은 경우에는 첫이 혼자서 단독으로 쓰일 수 있어. 첫 만남 이런 거 봤을 때 이 어절 단위, 띄어쓰기 단위, 어절 단위에서 얘 혼자 단독으로 차지하고 있지. 이렇게 자립해서 쓸 수 있지. 얘는 첫은 관형사인 거야. 관형사이니까 어근인 거지. 첫사랑 할 때 첫은 관형사라서 어근이다. 풋사랑과 첫사랑이 이렇게 달라요. 그다음에 뛰어놀다, 돌보다, 맨발, 민낯, 군침, 어른스럽다. 이때 스럽은 형용사와 접사이죠. 형용사와 전미사이기 때문에 어른이란 명사를 스럽이 붙으면서 형용사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쉬다, 내고 쉬다. 내다랑 쉬다가 합쳐진 말이죠. 내쉬다. 치솟다, 꽃미남, 엄지족, 캥거루족. 그 다음에 코웃음. 코웃음은 잘 봐야 돼. 자, 코웃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은 일단 웃다라는 단어랑 음이라고 하는 명사와 전미사가 같이 일단 만났어. 웃음이라고 하는 웃다의 어간 웃이랑 그다음에 명사와 전미사 음이 만나서 웃음이라고 하는 명사를 만들어줬지.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코하고 웃음이 만났어. 두 번째로 이렇게 결합했지. 그래서 코, 웃음 같은 단어를 이제 분석하시오라고 하게 되면은 1단계에서는 코하고 웃음이라고 직접 성분이 분석이 되지만 그 다음에 그 웃음을 2단계로 더 나누게 되면은 웃과 음으로 나눠지게 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비웃음도 마찬가지지. 얘도 웃과 음이 만난 다음에 비라고 하는 접사랑 만난 거야. 애들 보고 이거 코웃음 같은 거 분석하라고 시키면 꼭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웃으까지 어간이고 어근이고 그다음에 미음이 저 접사라고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이제 미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음이 접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음이라고 있으면 음이 접사인 거야. 알겠지? 음이 있으면 음이 접사인 거야. 보통 명사와 전미사라고 하면 명사 전미사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이 의는 생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의가 써 있으면은 의까지 쳐가지고 접사로 봐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다음에 접칼, 접는 칼이란 뜻이지. 어간과
명사가 붙었어요. 그다음에 놀이. 놀다에 명사와 전미사 이가 붙었네. 노푸르다. 노푸르다. 알아듣다. 하늘 단일어죠. 크다 단일어죠. 밤낮. 그다음에 강더위. 강더위에서 강은 강하다란 뜻을 가진 어근이 아니라 뭐가 습기가 없는, 그러니까 뭐가 없을 때 강을 갖다가 붙이거든. 그래서 강더위하면 습기가 되게 없는 더위란 뜻을 더해주고 있는 접사예요. 그다음에 굿세다. 개살구. 개는 품질이 안 좋은이란 뜻이야. 그래서 품질이 안 좋은이란 뜻을 더해주는 접사입니다. 품질이 안 좋은 야생의란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개나리의 개도 접사인 거지. 그다음에 되새기다. 되새기다. 뻐꾹새. 부슬비. 그다음에 헛손질. 이것도 잘 보자. 헛손질 같은 경우 어떻게 분석이 될까? 아까 코웃음이랑 비슷해. 어떻게 되어 있게? 세모. 동그라미, 세모. 그렇지. 손이랑 질이라고 하는 손이랑 질이라고 하는 접사가 만났어. 손이라는 어근에 질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손질이 된 다음에 헛이라는 접사가 또 붙었어. 그래서 헛손질이 된 거야. 알겠지? 그다음에 드높다. 드높다. 치밀다. 돌고래. 먹히다. 집안. 그다음에 지붕. 지붕 같은 경우에는 집에다가 웅이라는 접사가 붙은 거야. 집이라는 어근에 웅이라는 접사가 붙어가지고 지붕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연음을 갖다가 그대로 표기에 반영해서 지붕이라고 해버리잖아. 이렇게 하면은 뜻이 약간 원래 말에서 변화돼서 고정된 하나의 새로운 뜻을 파생시키는 그런 단어처럼 쓰이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서 지붕처럼 이렇게 그렇게 되면 집이라는 어근의 뜻은 약간 약해지고 새로운 뜻이 되게 만들어진다라고 하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놀이도 그래. 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놀다라는 뜻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놀이라고 쓰잖아. 근데 노름이 될 때는, 노름 같은 경우에는 놀다에다가 음이 붙은 거야. 근데 이렇게 노름이라고 연음을 그대로 표기에다가 반영시켜 버리지. 그러면은 새로운 뜻으로, 뭔가 구박을 한다는 뜻으로 새롭게 바뀌게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음을 표기에다가 반영을 그대로 시키게 되면은 새로운 뜻으로 파생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막에도 마찬가지야. 막다라는 뜻에다가 애가 붙은 거야. 병을 막는 그 뚜껑이 마개잖아. 그래서 마개라고 하는 새로운 뜻으로 파생됐죠. 네. 막다에다가 애가 붙은 거야. 그다음에 칼날. 칼날. 그다음에 애호박. 애호박. 그다음에 날짐승. 날짐승은 어근일까? 접사 어근일까? 접사오네. 우리 날고기 할 때는 접사 어근이었거든. 근데 날짐승 같은 거 날다, 하늘을 날다라는 어근이 있어. 하늘을 나는 짐승이라는 뜻이야. 하늘을 나는 짐승이라서 이거는 어근. 되게 헷갈릴 수 있지. 그다음에 한결같다. 한결이라는 어근에다가 갓이라는 형용사와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한결같다가 됐고요. 늦벼 같은 경우 늦은 벼란 뜻이죠. 네. 동사 어간에 체온이 바로 붙어버렸네. 꺽쇠도 동사 어간 꺽에다가 쇠라는 체온이 바로 붙어버렸어요. 어간 플러스 명사의 구조죠. 그 다음에 물불. 얼씨구 절씨구 다짜고짜 잘나다 못나다 패거리 먹거리 짓거리처럼 거리는 세모예요. 세모. 그다음에 강다짐 개나리 들깨
아들, 맛, 담배. 우리 그때 맛서다 배울 때 맛서다의 맛 같은 경우에 맛은 접사였지. 맛도 약간 어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비를 맞고 할 때는 어근이지만 그 맛담배, 맛대응, 맛 부딪히다, 맞서다 이럴 때는 맛담배 이럴 때는 접사예요. 그다음에 어느덧, 요즘. 그다음에 기쁨은 단일어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가 붙었어요? 명사와 전미사 미음이 붙었지. 기쁘다에 명사와 전미사 미음이 붙었어. 이때는 왜 음이 안 붙은 거야? 기쁘의 의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이지. 기쁘의 의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동일 모음 탈락으로 해서 이제 의가 사라지고 미음만 붙은 거야. 기쁨 이렇게 된 거지. 그다음에 물리다. 물다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이 리의 성격 뭔지 아는 사람? 물리다의 리가 뭐게? 그렇지. 피동전미사지. 피동전미사. 피동전미사야. 물다를 당한 게 물리다잖아. 그다음에 올벼. 그다음에 참기름. 수탁. 수도 암수, 암탉, 수탁 할 때 이런 거는 수탁, 수캐, 수퇴지 이런 거 식으로 다른 단어랑 같이 붙어서만 수가 쓰이기 때문에 접사이죠. 그다음에 착하다. 하는 형용사와 전미사예요. 쌀쌀 맞다. 불 달았다. 고추 잠자리. 늙은 이. 날숨에서 날은 용언의 관용사형 리을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나오는 숨, 나오는 숨, 나올 숨이란 뜻인 거지. 그다음에 굳은 비, 흉보다, 온종일, 잎사귀, 구 슬프다, 색 까맣다, 뭉게구름, 되새기다. 비빔밥 한번 잘 분석해보자. 비빔밥은 어떻게 분석이 될까? 비비다라는 어근에다가 명사형 어미 미음이 붙었지. 그리고 밥이니까 밥은 어근이지. 그래서 비비다랑 이제 비빔이라는 파생어가 만들어진다. 그 파생어랑 밥이랑 같이 합쳐져가지고 합성어가 된 거지. 비빔과 밥이라는 어근이 만난 합성어예요. 비빔밥은. 그다음에 여러분. 관형사 여러와 대명사 분이 만났어요. 그다음에 굽어보다. 홀아비. 끝장. 문지기. 성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의 합성어들을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나누어 보자 그랬어요. 빨간색 통사적 합성어는 빨간색, 비통사적 합성어는 파란색인데 통사적 합성어는 뭐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뭘까? 통사적 합성어는 통사가 문장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문장 어순에 딱 잘 맞는 합성어란 뜻이에요. 통사적 합성어는 문장 구조상 그 문법적인 규칙에 위배되지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읽히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명사랑 명사가 만나면 되게 자연스러워. 책, 가방. 이런 거 되게 자연스럽지. 책이랑 가방에 명사랑 그냥 붙는 거는 문법적인 틀에서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또 명사랑 용언이 만나는 것도 괜찮아. 예를 들어 힘들다, 흉보다 이런 거는 힘이라는 명사에다가 들다라는 용언이 붙은 거지. 흉보다도 흉이라는 명사에 보다라는 용언이 붙은 거야. 이런 거는 이상하지가 않아요. 되게 문법적으로 말이 돼. 또 관형사랑 체언이 붙는 거.
예를 들면 새해. 새라는 관형사에 해라는 명사가 붙었어. 이런 거 문법적으로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 되게 자연스러워요. 또 용언의 관형사형과 체언.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형어와 체언이 붙는 건 안 이상해. 날, 짐승, 늙은 이 이런 거 보면은 날다의 날, 그 하늘을 날 짐승이란 뜻이야. 하늘을 날 짐승. 늙은 이, 네, 늙은 관형사형이죠. 그리고 체언이 붙으면은 이상하지가 않아요. 되게 문법적으로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이 나올 때도 괜찮아요.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이 뭐냐면 이런 거. 뛰어놀다 같은 거. 뛰어에 어가 있지. 뛰놀다라고 안 하고 뛰어놀다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은 문법적으로 말이 돼. 문법적으로 뛰어놀다. 먹고 보다 뭐 이런 거. 근데 비통사적 합성어 어간과 어간이 만나면은 근데 이제 이상해요. 어간과 어간이 바로 만나버리면은 그거는 통사적이지 않아. 문법적으로 좀 어색해. 예를 들어 아까 전 뛰어놀다를 뛰놀다라고 바꿔봐. 뛰놀다라고 하면 어간과 어간이 그냥 바로 만나버렸지. 뛰랑 놀이 바로 만나버렸지. 이런 거는 비통사적이야. 그리고 어간과 체언이 바로 만나는 것도 이상해요. 어간과 체언이 바로 만나는 거 예를 들면 늦잠. 늦은 잠이라고 해야 되는 늦잠 이렇게 하면은 어색한 말이 돼버리죠. 문법적으로 어색하지. 꺽쇠도 꺾은 쇠라고 해야지 문법적으로 되게 안 어색한데 꺽쇠라고 하면은 자연스럽지가 않지. 그리고 부사랑 체언. 부사랑 체언이 바로 만날 때. 예를 들면 뭉게구름 같은 거. 뭉게 피어오르다. 구름이 뭉게 피어오르다 해서 뭉게는 부사예요. 근데 거기다 구름을 바로 붙여버린 거야. 뭐 척척 박사, 부슬비 이런 것들 부사랑 체언이 바로 붙은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한번 쳐볼게. 통사적은 빨간색이고 비통사적은 파란색이야. 네. 네. 뭐 종이 없어도 돼요? 뭐 어떤 거? 아, 써야지. 잠깐만.